최근 시장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톱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요즘의 주식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걱정이 좀 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앞서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으로서는 한 21일 쟁의행위 그러니까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노조와 사측이 이제 협상을 시작한 게 작년 11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공동 교섭단을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 2월에 임금 교섭은 결렬됐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거든요. 중노위 조정은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때 이제 제3자인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해서 합의를 돕는 건데 이제 파업 전에 거의 이제 마지막 공식 중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이제 절충안을 제시하는 게 보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노사가 이제 중노위 조정에 합의를 하지 못했고 3월에 이제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했죠. 이 노조가 파업할지를 묻는 조합원 투표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93% 찬성이 나오면서 일단 노조로서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고요. 이달 들어서 계속 이제 노사가 중노위 주관으로 사후 조정을 해왔는데 1차 사후 조정 일단 결렬이 됐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노사가 이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제기를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틀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최종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노위원장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이제 들어갈 때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까지는 양쪽 당사자가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 이견을 일부 좁혀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21일 파업 가능성을 이제 일단 이 사후조정, 2차 사후조정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 오늘 결론을 못 내도 아마 22일까지는 이제 연장해서 회의를 이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양측 다 이제 그 파국은 좀 막고자 하는 의지들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의 노사 간 갈등이 이렇게 커지게 된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분쟁의 핵심은 아무래도 이제 성과급 제도인 건데 그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는 지금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게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과급 산정 기준을 좀 투명하게 해달라라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약간 이제 이렇게 약간 나비효과처럼 이루어진 면도 있는 게 워낙 SK 하이닉스의 그 고액 성과급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노조의 대응도 강경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AI용 그 고대역폭 메모리 엄청 지금 호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급증한 SK 하이닉스가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 이 성과급이 다 아시다시피 기본급의 2,964%였고 성과급으로만 평균 1억 4천만 원 수준을 받았었잖아요. 이게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대규모 성과급을 줄 수 있었던 근거를 보면 노사가 합의를 해서 초과이익 분배금 재원을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확보를 일단 했고요. 성과 산정 기준도 2021년에 원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걸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명확하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사실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거 그 기준이 굉장히 좀 모호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이렇습니다라고 공개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사측에서 여기 감가상각비 빼야 되고요, 자본 비용 이런 것도 좀 빼야 되고요, 이러면 경제적 부가가치 자체가 좀 낮아질 수가 있고 이걸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을 하게 되면 성과급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건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기준이네라는 이제 인식이 컸고요. 그래서 노사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 이거를 깔끔하게 영업이익 기준을 바꾸자 이러면서 성과급의 기준이 명확해진 거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작년에 사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로 33%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도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 지급률이라는 것 때문에 연봉의 한 47%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직원들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컸겠죠.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업체로 이직도 되게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성과급에 대한 이걸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한도를 높이고 이제 영업이익의 몇 % 이렇게 좀 확보를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면서 연초에 노조 가입자가 엄청 급증했다고 합니다. 원래 한 6천 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7만 명 정도 가입한 거대 노조로 급성장을 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은 원래 무노조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파업 위기까지 가게 된 건지. 그렇죠. 삼성 하면 이제 무노조 경영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제 수식어였는데 그 1938년에 이병철 선대회장이 창업한 이후에 노조 없이도 회사가 직원을 잘 대우를 하면 된다라는 논리로 노동조합 설립을 억제를 해왔었어요. 노조 설립 움직임이 좀 보이면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아예 노조가 이제 설립될 수 있는 싹을 좀 다 잘라버리는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삼성 계열사들이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들이 좀 드러났죠. 그래서 그때 검찰이 노조 와해 문건, 뭐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했고 임직원들이 노조 설립을 저지하겠다라는 거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좀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관련 임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커졌고 그때가 또 이제 ESG 경영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목소리도 좀 높아졌던 시기라서 이제 삼성그룹이 2019년에 무노조 경영을 폐기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은 뭐 이제 사법 리스크도 있었지만 성과급 산정에 대한 기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높아졌던 시기였고 사실 이제 직원들도 세대 교체가 되면서 젊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뭐 주 6일째 근무하던 시기에 이제 회사를 다녔던 분들이랑은 네. 또 많이 다른 그런 이제 충성하기보다는 이제 공정 그리고 투명 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분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노동권이 좀 강화돼야 된다라는 이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던 시기라서 이런 환경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조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내에 최대 노조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에 창사 이후 첫 파업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때 5월 29일에 파업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6월 7일에 조합원이 이제 단체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첫 총파업이었는데 이게 한 24일간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노조의 교섭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었고, 이후에도 이제 노조는 그러니까 매해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임금 가지고 노사가 이제 협상을 하잖아요. 예.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거를 넘어서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구조나 기준을 좀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목소리를 높여왔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반도체가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네. 노젓는 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파업을 하면은 하루에 100조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네. 이렇게 어떻게 막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이제 24시간 연속 가동을 해야 돼요. 그걸 전제로 설계가 된 공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이라도 멈추면 공정 안정화 그리고 수요를 회복하는데 뭐 수십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건데 뭐 예를 들어 웨이퍼 같은 이제 투입 재료가 불량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폐기가 될 수도 있고 재가동했을 때 기존 수율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사실 우리가 이제 100조 원 이렇게 추산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정부나 사실 이 지금 현재 정부가 약간 이제 노동 친화적인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SNS에 이렇게 올렸었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문의 등을 이제 제한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정부도 긴급 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이제 주는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말고도 뭐 김민석 국무총리라든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제 최후의 카드로 긴급 조정권을 쓸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거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쓸 수 있는 카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긴급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 노조는 이제 파업 이런 것들을 바로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은 이 파업이나 이런 쟁의를 다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중노위가 제시하는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1983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실제 발동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크게 네. 보면 이제 대한조선공사, 현대차,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정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한조선공사라든가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장기 파업이 이제 진행이 되니까 뭐 생산, 수출 이런 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피해가 막심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으니까 발동이 된 거고 항공사 파업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
뭐 이게 사실 항공이라는 게 이동 물류의 굉장히 핵심적인 수단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종사들이 파업해서 대규모로 결항이 나고 이러니까 항공, 운송, 차질 비권, 그러니까 그 국제 물류,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 그러니까 나라인데 수출에 이제 차질이 빚어지고 거기다 이제 국제선 결항되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이동의 권리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는다고 판단을 해서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 핵심 기업이잖아요. 이게 한국의 수출,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코스피 상장사 매출액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대규모로 장기 파업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뭐 과거의 현대차라든가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못지않게 긴급조정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생기고 있고 사실 어제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이게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내놨는데 네. 이 신청의 일부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법원이 이제 안전보건 시설 유지나 시설 손상 방지 그리고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뭐 이런 이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의 인력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파업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까지도 네,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나 보죠. 그렇죠. 자동차는 워낙 이제 유명한 강성 노조인 건데 사실 보통 예년은 보면 삼성 계열사들은 보통은 그 전년 말에 협상을 시작해서 한 3월쯤 되면 노사 교섭을 끝내요. 그런데 올해는 삼성이 어찌 보면 이 보통 이제 여름에 한다 그래서 핫투어라고 하잖아요. 핫투를 주도하고 있는 양상인 건데 지금 뭐 자동차, 조선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노조가 강성인 곳들인데 이제 삼성이 핫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조선의 이제 반도체까지 다 같이 이제 연쇄 파업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노조가 올해 요구안에 기본급 인상 외에도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에 좀 이제 포함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뭐 AI 로봇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막 이러면서 AI 로봇 관련주로도 이제 엮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신기술을 도입을 할 때 이제 고용 안정, 노동 조건이 변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노조 협의를 의무적으로 좀 해달라라는 단체 협약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요. 뭐 기아도 뭐 비슷합니다. 뭐 성과급 요구 수준 확대해달라라는 거는 현대차와 같고 여기에 더해서 뭐 자사주 지급 확대해달라, 뭐 출산 장려금을 1억 원 인상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고 이런데 사실 노사 간의 입장차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좁혀지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교섭이 좀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반도체, 자동차 공장 다 문 닫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4월 기준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및 부품 수출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37%, 자동차 부품이 한 9.4%거든요. 네. 그럼 이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약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네. 네, 이번 파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단순히나 뭐 월급이나 성과급을 올려라 이런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반도체가 워낙 이제 잘 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네. 담론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중요한 지금 의미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이런 게 이제 워낙 호황이니까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과실을 누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한 이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삼성전자의 이제 노조와 사측의 갈등으로 이제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거는 일부 주주들한테 환원도 해야 되고 직원들과도 향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미래 산업을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다고 다 배당으로 주거나 뭐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주거나 이러는 것보다도 이제 산업 일부를 통해서 이제 일부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이 재원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어디에 얼마큼 배분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좀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국민 매당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인식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지금 일시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뭐 이제 호황이 있으면 이제 불황도 있는 거고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산업인데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정말
한동안은 이 호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호황이고, 한국이 처음으로 지속적인 초과 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예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이제 본 상황에서 보면, 그럼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초과 수급 많이 거쳤잖아요. 이 많이 거친 세금을 어디 활용할 것인가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 배당금 형태로 국민한테 나눠줘서 같이 향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좀 펼쳤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일각에선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초과 이윤, 초과 수익 이런 건 표현을 좀 혼용해서 쓰시면서 조금 오해를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호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거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노조는 노동자도 성과에 정당한 몫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회사는 투자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경영에 있어서 유연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게 성과급을 뭐 영업이익의 몇 %로 이제 박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해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 유연성이 좀 받쳐주거나,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을 때 그러면 성과급을 자진 삭감하고 이럴 의사가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제 뭐 일부의 의견이 이제 나오기도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인재 확보가 지금 절체절명의 이 과제인 거잖아요. 어차피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요런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성과급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 AI의 반도체는 국가 기관 산업이고, 이제 기업의, 사실 어찌 보면 정부가 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을 해준 결과기도 하고, 사실 반도체 산업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뭐 법인세 감면도 해주고 뭐 대출 지원도 해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그 성과급을 딱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박는 것보다는 구성원들한테 이제 성과에 대한 그 차등 지급,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과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영업이익의 몇 %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네. 이건 사실 일회성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내가 현금을 받는 건데, 물론 그것도 이제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인재를 오랫동안 붙잡아 두려면 사실 현금으로 일시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보상을 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야 보상으로 받은 이 주식 가치도 올라가니까 이제 성과에 대한 보상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활용한 보상제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갖춰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 사실 이런 문제의식 논란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기업의 사이즈나 뭐 이제 업종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고민일 텐데, 뭐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생겼고, 삼성전자의 노사가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뭐 또 이건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푸는 거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노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합의를 좀 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성과급을 받는 것도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이런 조정사에서 이게 부러운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네. 어쨌든 우리나라 K 경쟁력을 주축으로 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담노래장이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나 설명 잘해주신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님, 다음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